자,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공유결합을 형성을 했을 때, 자, 두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자, 그럼 일단 통합과학 때 했던 내용들 잘 생각해보고 공유결합이라는 내용 자체를 잘 떠올려보면서 생각을 해봐. 공유 전자쌍을 가운데 놓고 보통 공유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지만 원자 핵의 전하량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가 잡아당기는 힘의 차이가 생겨. 그 힘의 크기 차이를 전기음성도라고 부르고 상대값이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 이거 항상 기억해놓는데 단위가 없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플루오린 공유결합하는 경우는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아. 그러면 가운데 있으면 돼, 이런 경우는. 근데 얘는 수소랑 플루오린이지. 그럼 이때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힘이 더 센 애가 생긴다고. 그러면 전자쌍이 그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전기음성도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공유 전자쌍이 누구한테 치우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다라는 거. 자, 전기음성도 기준은 일단 플루오린을 기준으로 정해놨어. 자, 얘가 힘이 제일 세. 그 다음에 그래서 얘를 4.0으로 정해놓고 나머지 애들은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나온 애들은 좀 외워놓으면 편한데 일단 어떻게 외워야 될지는 알려줄게. 이따. 전기음성도는 언제 커지냐? 일단 원자의 크기가 작아야 돼. 원자 크기가 작으면 공유 전자쌍이랑 가까우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질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원자에게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겠지.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유효핵전화 개념으로 생각해도 돼. 유효핵전화 큰 애가 좀 더 잘 잡아당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자, 전기음성도의 주기성으로 가볼 건데, 자,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되냐? 원자 번호가 커지면 전기음성도가 대체로 커지는 경향을 보여. 왜냐? 원자 번호 커지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원자 반지름이 작아져, 이유는 유효핵전화가 커져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냥 그대로 적용돼.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면서 유효핵전화도 증가하니까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공유 전자쌍을 세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리고 특히 2주기의 경우는 리튬부터 플루오린까지는 0.5씩 증가해. 2주기 그렇게 외우면 돼, 그치? 0.5씩 증가한다. 그래서 또 조심해야 될 거, 18쪽은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갈까? 결합을 안 하니까. 공결합을 안 하는 비활성 기체니까 18쪽은 제외하고, 그래서 플루오린이 제일 큰 거야.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해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자, 아까 얘기했다. 2주기는 1.0부터 4.0까지 0.5씩이야. 헷갈리면 적어놓고 찾으면 돼. 이제 볼 때는. 자, 그 다음 같은 족을 생각해보자. 자, 같은 족은 원자 번호가 커진다. 그러면 대체로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 왜냐하면 원자 번호 커지면 반지름 커지지. 껍질 개수 하나씩 늘어나면서 원자 핵과 공유 전자쌍의 거리가 멀어지거든. 그래서 인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기음성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그래서 지금 예시로 나온 거 보면은 17쪽 할로젠 호수 나왔지. 플루오린에서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문제 풀 때 나오진 않지만 그냥 너네가 궁금할 수도 있어서 보는 건데, 질소랑 염소 있지? 요거는 3.0으로 나오긴 하는데 밑에 소수점이 소수점 더 들어가면 달라져. 여기서는 이게 같은 걸로 나오니까 그렇다 그래서 얘네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야. 알겠지? 그 정도만 기억해놔. 자,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할 거, 문제 풀 때 거의 웬만하면 2주기가 나올 거야. 2주기에다가 또 많이 나온 애들이 방금 언급했던 염소, 그리고 또 많이 나온 애가 수소 정도까지는 나와. 그래서 염소가 3.0, 수소가 2.1 요 정도는 외워놓고 2주기는 0.5씩 변해. 이렇게만 기억해 놓으면 돼.
그렇지? 그거만 우리는 우선 외워주면 문제 풀 때 뭐 문제 될 건 없어. 거기서 비교하는 걸로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거는 그냥 방금 얘기했던 거 한번 쭉 정리한 거밖에 없어. 자, 2주기 리튬부터 플로린까지 0.5씩 증가하니까 이렇게 정비라는 형태로 나오지. 그 다음에 3주기도 뭐 숫자를 보면 알겠지만 일정한 경향성으로 증가하진 않지만 번호 커질 때 커지는 경향은 보인다. 그 다음에 2주기에서 3주기 넘어갈 때 같은 족에서 줄어드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야. 오른쪽 봐볼까? 1족, 17족 전기음성도만 간단하게 비교해 놓은 거지. 얘네 완전하게 차이가 나지? 1이랑 4, 2주기 리튬 1, 플로린 4. 나머지들도 어떻다? 1족인 애들이 17족보다 좀 작다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겠지. 됐니? 다른 것도 볼 거 없다. 자, 그 다음 이제부터가 말이 되게 다양하니까 비슷한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나오니까 구분을 잘해야 돼. 자, 먼저 첫 번째 결합의 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선 극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자석에는 무조건 N, S가 같이 나오지. 자석 하나에는 N, S가 같이 나와. 이 극성이라는 건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띄는 전하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분자 하나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같이 나타나는 걸 극성을 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왜 그런지 이제 자세히 볼 거야. 우선 공유결합부터 좀 생각해 볼게.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게 있어. 일단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이야.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무극성 공유결합은 딱 정해져 있어. 이거야. 같은 원자끼리 공유결합하면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자, 왜 무극성이냐? 같은 원자니까 전기음성도가 같을 거고 전기음성도가 같으니까 공유전자쌍을 두 원자의 정 가운데 놓고 있을 거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전자쌍이. 자, 전기음성도가 같아. 공유전자쌍이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부분적인 전하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잘 기억해주면 돼. 부분적인 전하. 여기서 이 부분적인 전하 정리를 해볼게. 부분적인 전하라고 하는 건 이제 이온 결합하고 차이점을 두면 돼. 자, 양이온, 음이온은 완벽히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전하를 띈다라고 알고 있지. 전자를 하나 잃으면 플러스 1, 전자를 하나 얻으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저 부분적인 전하라는 뜻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극성 공유결합에서 생기는 경우야. 언제 생기냐? 전자쌍이 살짝 치우치는 거야. 그럼 전자쌍이 치우친다는 얘기는, 자, 여기다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까? 여기 있던 전자쌍이 가운데 있으면 모르겠지만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졌다고 해보자. 이렇게 살짝 치우치면 왼쪽에 있던 원자 입장에서는 이게 공유전자쌍이긴 하지만 살짝 뺏긴 느낌이 드는 거야. 하나를 본인 전자 하나를 뺏긴 느낌인 거야. 오른쪽에 있는 얘는 전자 하나 얻은 느낌이 살짝 든다고. 그래서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전자쌍이 치우친 정도에 따라 나타난다는 거야. 그럼 바로 가볼게. 극성 공유결합. 서로 다른 원자 사이에 형성이 될 거야. 전기음성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 부분적인 전하가 생길 거라는 거야. 수소랑 염소 가지고 간단하게 염화수소 분자를 따져볼게. 염화수소 분자는 수소와 염소가 결합을 했어. 아까 전기음성도 외워야 된다 그랬지. 수소 얼마? 2.1, 염소 3.0. 그럼 누가 더 센 거야? 염소가 세지. 그럼 여기 가운데 전자쌍이 한 쌍이 있어야 돼. 내가 어느 쪽으로? 염소 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염소의 부분적인 음전하, 마이너스 전하, 수소의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염화수소 분자는 극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얘가 극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얘는 수소 분자 아까 뭐였어? 동일한 거니까 가운데 있을 거고 치우침이 생기지 않으니까 부분적인 전하가 안 생겨. 그래서 무극성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극성이랑 부분적인 전하 뜻 알겠지 얘들아? 전자가 치우쳤는지 가운데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해주면 돼. 그 다음 전기음성도 차이와 결합의 극성. 이 단어에서부터 일단 너네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전기음성도가 정해진 숫자잖아. 그러면 숫자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전자의 치우침이 커지게 돼. 왜냐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인 경우 원자가 같은 원자끼리 결합한 경우는 극성이 아예 없다 그랬잖아. 무극성이 됐잖아. 그럼 반대로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극성은 커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숫자를 예를 들어볼게 바로. 자, 수소니까 음성도 0, 무극성. 그 다음 탄소랑 수소를 한번 가보자. 자, 탄소 2.5야, 2.5. 이건 뭐 계속 하다 보면 외워질 거야. 뭐 헷갈리면 써놓고 찾으라 그랬어. 플로린부터 하나씩 거꾸로 내려가면 돼. 그렇게 해서 2.5인 것만 찾으면 되거든. 2.5랑 2.1이야. 차이가 0.4가 나지. 그러면 약간은 탄소 쪽으로 치우치긴 한다는 거야. 전자쌍이. 그 다음 질소 3.0, 수소 2.1, 0.9 차이나 산소랑 수소 3.5랑 2.1이니까 1.4, 플로린 수소 4랑 2.1이니까 1.9 정도 차이가 나는데 숫자가 일로 갈수록 커지지? 얘가 극성이 제일 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극성이 크다. 이게 극성이 크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부분적인 전하의 크기가 크다라고 생각해주면 편해. 부분적인 전하가 딱 정해진 게 아닌데 어쨌든 부분적인 전하를 띄긴 띄되 얘가 그래도 좀 크게 띄고 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까지 연결할 거냐면 이온 결합까지 연결을 해야 돼. 자, 이온 결합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자. 이온 결합은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결합을 할 때 이온 결합이라고 불렀었고, 그 다음 금속 원자가 비금속 원자한테 전자를 아예 주는 거, 전자를 하나 아예 뺏기면서 금속 원자는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자는 음이온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크기 잡아당기는 힘으로 결합한 게 이온 결합이잖아. 그러면 얘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그때는 그냥 무슨 결합 같다?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라는 거야. 이게 차이가 어느 정도 작을 때는 공유 결합 쪽에 들어가면 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넘어가면 이온 결합으로 넘어가면 돼. 보통 그 기준을 얼마라고 하더라? 2.5였나? 근데 그렇게 나오진 않아 요새는. 요새는 그러진 않고 어느 정도 그 수치 넘어가면 이온 결합. 뭐 이제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할 거야. 어떤 경우에 이온 결합인지라고 얘기하는지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그 얘기에 대해서 바로 한번 해보자. 자, 우선 전기음성도 차이 화학 결합 종류를 나눠보자.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는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을 거야. 그 다음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좀 작은 편에 들어가는 건 극성 공유 결합을 했다라고 말을 해주면 돼. 공유 결합 중에서 무극성 공유 결합, 극성 공유 결합이 되는 거고, 차이가 많이 커지면 그때는 뭐라고?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면 돼. 왜냐면 이때는 애초에 이 공유 전자쌍이라는 개념이 없고 전자를 아예 뺏겨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한쪽으로 아예 넘겨준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게 꼭 공유 결합은 공유성만 있고 이온 결합은 이온성만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결합할 때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결합이 이온성도 갖고 공유성도 갖고 있는 거야. 이 상대적인 비율에 따라서 이온 결합, 공유 결합으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는 결합이 이온성이 얼마가 넘어가면 50% 정도가 넘어가면 그걸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보통은 불러. 그래서 지금 그래프로 보면 요렇게 나눠서 위로 올라가면 이온성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그 위쪽이 이온 결합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 숫자가 대체로 2.5 넘어가면 웬만하면 차이가 그 정도 다 되는데 아닌 애들도 있어서 그래. 아닌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면 이온성이 50% 넘어가면 이온 결합, 내려가면 공유 결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잘 보면 이온성 큰 애들 보면 다 금속 비금속으로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금속 비금속으로. 그 다음에 공유성이 50%가 넘어간 애들은 비금속끼리 결합한 거라고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 자, 요거는 방금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왔었던 부분적인 전하를 띄는 거. 거기서부터 연결을 해주는 거야. 자, 일단 쌍극자라고 하는 건 뭐냐? 분자 하나 안에서 자,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리고 거리는 뭐 R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뭐 일정한 거리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위에서 봤던 극성 공유결합을 해서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나타나면 쌍극자가 있어 라고 말을 하면 돼. 쌍극자가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는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어떻게 나타낼 거냐. 자, 전하량 거리를 곱해서 나타나는데 이거 뭐 계산하는 문제 안 나와. 걱정 안 해도 돼. 다만 요거는 방법을 좀 알아놔야 돼. 밑에 요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정리를 좀 해볼 거야. 자, 그럼 오늘 했던 무극성 공유결합이랑 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자. 무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 딱 0이겠지. 왜 0일까? 전하량이 0이라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애초에 극성이 안 나타나는 애들이잖아. 부분적인 전하가 안 나타나면 쌍극자 모멘트는 0이야. 그 다음 극성 공유결합은 0이 아니야. 분명히 나타나. 그러면 이 쌍극자 모멘트가 큰 경우 극성이 큰 거야. 극성이 크다라는 건 쌍극자 모멘트가 대체로 큰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전하량이랑 거리를 곱한 거기 때문에 전하량이 부분적인 전하가 좀 커졌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아까 앞에 있을 걸로 잠깐 넘어가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야. 플로린이랑 수소랑 결합한 게 쌍극자 모멘트가 좀 큰 거고, 탄소랑 수소랑 결합한 게 쌍극자 모멘트가 작은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극성이 큰 거, 극성이 작은 거.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 쌍극자 모멘트가 작다. 이렇게만 우선 구분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하는 방법이야. 자,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곳에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곳으로 화살표가 향하도록 표시를 해주면 돼. 그러면 염화수소 분자를 가지고 간단히 다시 한번 볼게. 염화수소 분자는 수소 2.1, 염소 3.0. 그러면 염소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는 어느 쪽으로? 염소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면 돼.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정해진 형태니까 이렇게 해서 그려줄 수 있으면 된다. 문제 풀 때 이렇게 그리라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화살표가 이쪽으로 향해 정도만 기억할 수 있으면 돼. 됐니?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물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암모니아 분자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 볼 거야. 자, 물. 자, 수소 2.1, 산소 3.5. 산소가 크지? 산소가 부분적인 마이너스야. 그래서 수소에서 산소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모습으로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할 수가 있어. 그 다음 이산화탄소. 탄소가 2.5, 산소가 3.5. 그러니까 탄소에서 수소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 두 개가 그려질 거라는 거. 그리고 암모니아 가볼까? 자, 2.1이고 질소가 3.0이니까 질소가 크네. 그래서 암모니아 분자 쪽으로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그려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게 쌍극자 모멘트. 이 쌍극자 모멘트가 왜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뭐 문제 풀고 이제 뒤에 것도 설명하겠지만 뒤에 넘어가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결합 자체의 극성을 보는 게 아니라 분자 자체가 극성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돼. 분자 자체가 극성인지 아닌지. 자, 이거는 염화수소 분자야, 그렇지? 얘는 이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있어서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 띄니까 얘는 분자 자체가 극성 분자라고 말을 할 거야, 뒤에 가면. 그런데 얘네들은 원자가 2개 이상이 결합한 애들이지. 3개부터 결합한 거잖아. 3개 결합했고 3개, 4개 결합했잖아. 요런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를 이용해서 또 극성을 따로 표시를 해줘야 돼. 거기서부터가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 표시하는 것까지만 정리를 좀 해놔서 자, 풀어봅시다. 뒤에.